이혼 조정을 하고 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세요. 이혼 조정의 중요한 점은 내가 사인을 한 순간 거기서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우리 정현주 변호사님께서는 가사조정위원으로서 이혼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네. 덕에 이제 우리 봄 사무실에도 이혼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조정을 하러 갈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혼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이혼 조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다라는 게 좀 전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체 합의가 됐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합의가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만약에 전체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10분 만에도 끝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미 합의서가 다 제출이 됐고 이거대로 그냥 이혼을 해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10분 만에도 끝날 수가 있고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양육비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 3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도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 절차를 보면 일단은 저희가 조정실이 있어요. 조정실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원고랑 피고가 이렇게 나란히 앉고 대리인이 있다고 하면 양 당사자 대리인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마주보는 자리에 이제 조정위원님이 계십니다. 원고 피고 출석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합의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합의가 된 그 내용으로 조정 조서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그리고 담당 판사님이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실이라는 곳이 법정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위원 판사님이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꼭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되게 주의할 점인데 조정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정위원님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두 분은 나는 어떤 조정위원이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원고나 피고한테 뭐 예를 들면 양육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이러면은 이쪽은 100만 원이라고 하고 이쪽은 뭐 150이라고 하면은 120을 줘라 이렇게 막 강요를 하거나 좀 강건을 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실 네. 때도 있는데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정위원을 하고 있지만 직업은 다양해요. 판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판사님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혼 조정은 판사님이 조정위원으로 나오진 않고요. 이제 맨 마지막 단계 확인하실 때 내려오시는 게 판사님이신 거고 조정실에 앉아 계신 분은 조정위원님으로서 조정이 성립이 될 수 있게끔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100, 저쪽에서는 150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면 그냥 중간 어느 정도 뭐 120, 130 여기에서 합의를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 말을 꼭 듣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또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기일에 뭐 어쨌든 조정위원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네. 조정기일에 내가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다가 네. 막상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내가 조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혼 조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혼 의사부터 재산 분할, 양육권 이 모든 것이 합치가 돼야지 조정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조정은 당연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혼 소송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양 당사자가 의사에 합치가 있는 건데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안 되면 이혼 조정도 이제 재판상 이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이제 길어지고 내용도 이제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조금 마음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조정기를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를 한 번 더 잡아서 그때까지 생각을 좀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 조정기일에 나가서 그때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소송으로 가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밖에 또 이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혼 조정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보는 사례가 뭐냐면 이혼 조정을 하고 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왜 후회를 하냐면 이혼한 것 자체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건 아닌데 이혼 조정의 중요한 점은 항소를 못 해요. 내가 사인을 한 순간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판결을 받으면 2주간의 항소기한이 있잖아요. 내가 재산분할이라든지 뭐 양육권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뭘 다투려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판결에 불복해서 2주 이내에 항소를 하면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고 2심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정은 전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로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복할 뭐 기회를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 조정에서는 내가 오늘 여기에서 사인한 순간 끝이다라는 거를 알고 근데 또 이혼 조정에서 압박을 많이 느끼실 때가 있어요. 나 지금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이거 갖고 또 소송 넘어가면은 또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할지도 모르겠고 그거 생각만 하면 끔찍하니까 내가 그냥 빨리 양보해서 끝내야지. 이렇게 약간 압박스러운 감정으로 그냥 사인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주요하게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혼 조정을 하러 갈 때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진짜로 내가 합의를 해야겠다라고 갔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압박을 가지면서 그냥 빨리 결정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혼 조정 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 지금은 내가 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정위원들의 말을 막 듣고 상대방 변호사의 말에 압박을 느껴서 그냥 사인을 해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 조정의 전반적인 절차,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